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뛰어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시간이죠. 자, 매주 화요일 보수 패널 두 분과 함께 보수의 시각에서 논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수 레드 라커룸. 오늘도 영혼의 짝꿍 두 분이 나오셨어요.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레드 라커룸인데 파란 옷을 입고 나온 이종근입니다. 예, 속은 빨갛죠? 자, 이름표를 빨간색 해드렸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 그리고 자 우리 동생이신 정혁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네. 이 도로에도 차가 가득하고 말이지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마음이 즐거우신 게 아니고요. 즐거워요. 예, 즐거웠습니다. 이게 막 선물 준비하시고 막 이러신다.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변호사님 어디 가세요? 연휴 때? 저는 안 가요. 안 가세요? 네네. 그럼 특집 방송을 편성해야겠네 그럼. 아닙니다. 예, 안 네네. 가시는구나. 서울에서 주로.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는 옆에 사시고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은 같이 사시고 갈 데가 없어요. 같이 사시고 옆에 사시고. 네. 야, 그렇구나.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방송 스케줄 일부러 만드시겠네, 그죠? 네네. 또 우리 평론가님. 저도 저 본관은 용인이지만 아하. 서울 토박이에요. 그러시구나.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다 그냥 돌아갈 5시간 6시간을 가더라도 예. 동구박 가수원길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여기가 이 흙이 내가 자란 흙이다 뭐 이렇게 보여줄 고향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도 뉴스를 보면서 지내신다는 말씀. 자,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저희 또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는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행이 넉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예. 자,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재명 세다. 뭐 이렇게 또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냐, 유예할 것이냐, 완화 후 시행하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두 분 어떤 의견이세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요 이게 이제 이념적인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념.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민주당을 보면 금투세, 종부세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뒤흔들려는 시도이다. 민주당의 이렇게, 정신. 예.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예.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 내에 파는 어떤 파들이냐면 86 운동권 그룹 있죠. 더 좋은 미래 또는 친문 집단이죠. 민주주의 4.0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민주당 정신을 흔들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예요. 로베스피에르 있죠.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우유값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굶주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우유값을 저가로 공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게 파는 목장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와 박수 쳤죠. 국민들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금 우유값을 그렇게 저가로 받으면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장주들이 왜냐하면 사료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로베스피에르가 기요틴에 즉 형장에 이슬러 가요. 왜냐하면 무섭네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지니까 더불어서 빵과 치즈 가격이 폭등을 하고 국민들이 더 굶주리게 돼요. 물론 과정이 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차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법안이냐 했지만 네. 어떻게 됐죠? 임대인들이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직접 살겠다 하면서 아하. 전세 수요가 없어져 갖고 오히려 더 폭등해서 폭등했다? 고통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밀어붙인다. 아니 1%의 부자한테만 뺐으면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다. 이게 로빈 후드 신드롬이에요. 아하, 로빈 후드 신드롬, 예, 로베스피에르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로빈 후드라는 어떤 착각. 예. 예. 기요틴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님. 다 노시네. 예, 노로 시작하는 단어들. 네네. 예. 그 부자한테 금투세. 부자한테 세금 매긴다는 거 저도 찬성해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야지. 예. 저 그 찬성하는데 예. 그런데 반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투세 시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의 부동산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금 막 올렸어요. 어떤 세금 올렸습니까? 보유세 올렸어요. 그런데 그 보유세가 올라간 거는 맞는데 예. 그걸로 인한 피해를 그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민들한테 전가했잖아요. 예. 이게 금투세 시행하면요, 이거는 90%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동산 세금 올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 올라갔잖아요. 집값만 올라갔습니까? 전세값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 살던 사람들이 저기 뭐 용인이나 이렇게 막 밀려갔단 말이죠. 그 이종근 우리 형님 말고 원래부터 용인 사셨던 분이니까. 의도성 없었는데 괜히 혼자서. 예, 아니, 그러게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 가끔 저를 등장시켜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얘기 속에서. 예, 투샷 잡혔어요. 네. 그 와중에. 그런데 예. 이제 만약에 금투세를 그 시행한다. 그럼 부자들이 세금 내겠죠. 뭐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그렇게 그 돈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세금을 내겠지. 하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민들과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아,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요 심리거든요. 심리. 전염이 돼요. 저만 해도 저 주식 좀 갖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들고 있거든요.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들고 있는데 예. 저만 해도 그래? 그러면은 연말쯤 되면은 좀 그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부터도 그런 생각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전염되고 그러면은 내년 증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누가 비난을 받느냐? 정부가 비난을 갖다 받잖아요. 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하지만 여기는 이제 금투세가 이재명세가 된다, 재명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진짜로 금투세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갖다가 봤다. 단돈 100만 원, 500만 원 손해를 갖다가 봤어도 그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세금 때문이야? 금투세. 그런데 금투세가 무슨 세금이야? 재명세. 이거를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외통수에 걸렸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외통수에 걸렸는데 제 경험상 앞으로 나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뭐 그렇고 사면이 초과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산을 내려오다가 예.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가봤자 나만 손해야. 나만 더 힘들어. 예. 차라리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길이 보일 때까지 그 산 위로 다시 등산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금투세 법안이 3년 전에 통과가 됐었다가 이제 유예하다가 이제 이번 내년 초부터 이제 시행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하는 세금의 대전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부자 감세다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금투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슈퍼개미들이 한국 주식을 빠져나갈 것이다. 뭘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여러 논쟁이 있었으면 3년 전에 그런 논쟁 속에서도 이제 일단 해보자라고 합의가 됐던 것일 텐데 뭐 3년이 지나서 지금 뭐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주식과 관련된 네.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아, 국장이 뭔지 아시죠? 국장, 예. 국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나라 우리나라 시장. 미장은 뭐지 아시죠? 미국 그러면? 시장? 미국 시장. 갑자기. 그럼 제목이 다 이렇게 돼요. 네. 국장에서 미장으로 해요. 아, 미국 시장으로 간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해외 시장 다 열려져 있잖아요. 아. 물론 완벽하게 열려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뭐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서학개미 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미국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높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은 어떤
그런 그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주식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팔았어. 매출 많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주가가 상승이 안 돼요. 예측이 제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가갖고 이 주식은 그래도 몇 년 갖고 있거나 몇 개월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가측성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데는 힘겹게 오르는데 한번 툭 하고 무너졌다 그러면 쫙 밀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버티는 게 우리가 뭐 금투세 같은 어떤 규제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보잘것 없는 시장에도 많은 보잘것 없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그럼요. 이해했어요. S&P라든지 뭐 규모가 규모 자체로 비교했을 때는 뭐 제가 조금 너무 혐오했습니다만 그런데 괜찮아. 그 안에서 어쨌든 이 개미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라도 지금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부자들 슈퍼들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난 언제든지 미장이든 뭐 일장이든 갈 거야 한다면 우리 개미들끼리 이런 푼돈 갖고 뭐 어떤 희망을 갖고 가져가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4차 TV 토론에서 한 말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즉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의 뭐 15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1,400만 명이 그래 나도 세금 내가면서 그 안에 포함되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지금 차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죠, 그죠?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를 꺾는 문제.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포기하고 이제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돌릴 것이다. 그런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건데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 역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또 유예나 혹은 그런 입장을 하다가 또 당내에서 좀 반발이 부딪히면서 다시 이제 좀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는 네네. 진심은 그다음에 수술을 받잖아요. 예. 근데 수술 받을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수술을 받을 만한 체력이 되느냐. 아. 그런데 체력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해야 돼 하고 하다가 수술 중에 그 악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과다 출혈이 일어날 수 그런데 있다. 우리나라가 보잘것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런데 동생이 보완해 줬습니다. 보잘것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런데 근데 체력이 가슴이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찔렸어? 보잘것 있는 우리 국장인데 그런데 체질이 금투세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더 큰 리스크는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된단 말이죠. 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갔는데 증시가 견고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뜰 거예요. 역시 이재명이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갔는데 그 우리나라 증시가 5%, 10%, 20%, 30% 빠졌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게 빠졌다라고 해서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소액 그 개미들이 그렇게 피해 봤다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저거 봐라 민주당은 역시 아무 말 안 듣고 남의 말 안 듣고 전문가들 말들 안 듣고 부동산 하더니 이제 개판 만들어 놨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들 말들 안 듣고 뭐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분명히 전문가들이 90% 이상이 저러면 한국 시장에서 이제 확 빠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하더니 진짜로 빠졌네. 그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뭐 블랙 뭐 먼데이 투즈데이 뭐 이런 게 딱 왔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이제 화가 나는데 예.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에도 불구하고 네. 어깃장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저렇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인가.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리스크를.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슨 수권 정당이라고 그걸 갖다가 그 내놓으려고 할 그 정권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냥 폐지해 버리겠어요. 근데 진성주 정책위장이 가장 강경파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근데 외국이나 큰손 투자자가 이제 우리 증시에 사라질 것이다, 빠질 것이다. 이것이 과도한 공포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과도한 공포 아니에요? 어쩜 딱 그렇게 의료 대란에 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표현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가요? 응급실 관련해서 과도한 공포다. 아하. 응급실 비상체제 갈 수 있다. 근데 그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예.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만약에 그렇죠.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뭐 개혁을 위한 희생 고맙다 이렇게 할 건가요? 안 되죠. 그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임무 아닙니까? 이 시장도 사실은 비슷해요. 두렵고 지금 굉장히 아까 그 실제로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1, 2개월 한 6개월만 이렇게 폭락하고 다시 올라서면 우리 얘기가 옳지 않느냐. 그것을 감수할 시장에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정책적인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요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 당정 간의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일요일에 일부 여당 지도부 몇몇 최고위원과 중진위원이 대통령과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또 친한계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빠져가지고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요즘은 그때 다 물어봐요. 예. 그때 대답이 그래서 반응이 만나서 나와야 돼요. 여러 의견을 들은 것까지는 장동혁 저는 또 큰 최고위원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 날 비공개로 만난 그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것.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에 참석한 분이 알려줬다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 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요? 냉소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모르셔서 그냥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까? 뭐 당연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밥 먹은 게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예, 주일 저녁.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니까 편하게 음. 대통령도 뭐 넥타이 풀고 이렇게 그 티셔츠 입고 친한 사람끼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편한 예. 사람 이렇게 와라. 저기 뭐 박재홍이도 오고 뭐 이종근이도 오고 다 와. 그래서 혁진이도 그냥 오고 셋이서 라커럼 수고했어. 네. 라는 나는 나도 즐겨 들어. 재밌더만. 그럼 긴장되는데. 그냥 우리 셋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 이게 그 평일도 아니고 평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예. 그럴 때 굳이 이렇게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 밥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윤 씨잖아요.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처럼 이렇게 이게 좋은 사람이 형님, 바로 형님이죠, 바로 형님. 윤상현 의원한테는요 예. 누님도 있었어요. 박 전 대통령. 네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도로 넉살이 좋은 분이니까 예. 같은 또 윤씨구에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뇨한 의원도 뭐 굉장히 뭐 이것저것 그 서로 좋아하는 뭐 체형도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김민전 의원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보기에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저녁에 약속도 없었는데 뭐 누군가가 밥 먹자 해가지고 딱 봤더니 멤버 괜찮아. 밥 먹지 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 틀렸다. 전에 장동혁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밥 먹었다는 이야기를 흘린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사람인지 아니면 저 참석자 중에 한 명인지 참석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치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런 걸 저런 식으로 이렇게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속 정당과 그다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정치를 갖다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오후 4시쯤에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의료 관련 등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번개 한번 하시죠. 이렇게 식사 요청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 등과 2시간가량 만나서 이제 밥을 먹었다라는 건데,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대통령의 밥은 그렇게
푹 끓여놓고 아. 마음 편히 먹는 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밥을 먹거나 혹은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강아지와 노는 것 이 모두가 사실은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네. 제가 오바마 때 즐겨 예. 봤는데 거기에 사진 저기가 있어요. 섹션이. 아. 그 사진 섹션 그러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다 이거 표창장 주고 무슨 사열 받고 이런 사진이 있는 것 같죠. 예, 예. 아니요. 아하. 그야말로 그냥 한 일상. 인간의 모습. 인간의 진짜 모습. 어떤 게 제일 재밌었냐면 오바마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뒤에 거울을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메롱하고 있는 아하. 그런 장난을 치고 눈곱 눈 보는 이렇게 해서 거. 메롱하는 예. 그런 장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메시지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행위가 그렇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밥 먹는 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밥 먹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찐윤만 4명을 불러다가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셨더군요. 그것도 당당히 모두 다 밝혔더군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읽었잖아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이다라는 걸. 예. 그러면 이번엔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지금 자신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또 의료 대란으로 힘들어지고 있고 이 기왕에 지금 기획된 만찬까지 뒤로 밀었는데 여기서 번개를 누가 하든 안 하든 이게 그대로 알려지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다. 그러면 그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다 읽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뭐 윤상현이 어떤 사람이고 임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갔을 테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이 참여를 안 했다라고 지금 계속 계속 지금 그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고 그 얼마나 곤란하면 그럴까까지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단초는 누구한테 있다? 저는 솔직히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이 잘못하신 번개를 거예요? 친 게 아니고 친 사람은 뭐 어느 정권의 어느 사람한테도 늘 쳤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뭐 비난할 건 없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 나중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된다. 그 번개를 받으신 대통령도 약간 사려 입지 못하셨다. 번개가 아무한테나 번개가 내리치나요? 그럼 대통령이 번개 맞으신 거예요? 번개 맞으신 이번에 거네. 맞으신 결과가 번개 있네. 맞으신 걸 수 있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곽규택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네. 우리 이렇게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 자주 곧잘 하신다. 네네. 그한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너무 난리 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제 이를테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화하면 안 받아요. 안 받았대요. 전화 안 갖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전화 막 안 받고 그러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는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나도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네네. 근데 박정원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갔다고 얘기하기로 한 것 같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 갔는데 안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을. 지방을? 네, 여기저기 막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오라고? 근데 그때 지방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약간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벌초 하시러 가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벌초. 벌초. 뭐 저기 뭐 영도에도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사실은 기사를 읽은 건데 그 기사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때 이제 서울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참 머리가 빠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 갔다? 난 네네. 초대받지 못했다. 초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지는 않았다. 가지는 않았다. 독립군이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은 추석 이후에 체코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겠다는 입장인데 만찬이 성사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밥 먹는 거가 너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 것 같긴 한데 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일단 당정 갈등이 풀려지는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밥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잡겠죠? 잡겠죠.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런 어떤 번개 모임과 정식으로 만찬을 가는 것과는 얼마나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만나야 될 것 같고 또 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게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일단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아줬잖아요.
그렇다면 상황을 관리해 줘야죠. 대통령은 사실 이 전반적인 어떤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그 초점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건 그냥 번개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죠. 진짜 한 대표의 힘을 실어줘서 한 대표가 주도하에 왜냐하면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하에 야당과 함께 무엇인가 의사 직능 단체들에게 획기적인 안을 내고 손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뭐 단지 정말 추석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이 일어날까봐 뭐 그냥 캄퍼 주사 같은 거 다 놨다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큰 어떤 걸음을 띄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 상황 관리를 대통령실이 꼭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군요. 사실 김정일 최고위원에게도 또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 대통령실도 이 만찬 소식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한다고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 예, 언론에 알려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추석 이후에 아마 잡힐 가능성이 많고,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모처럼 그 대통령실이 함께 호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의료계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목소리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 여당이 이렇게 목소리 맞추기 힘든 경우가 네.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하긴 그런데요. 그 당정이 드디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건 웃기가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드디어 같은 의견이다. 그다음에 여야가 이렇게까지 반목하고 대립했던 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그 정부와 여당이 목소리가 일치하고 여당과 야당이 어쨌든 한 테이블에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추석 연휴 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요동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앵커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클로징 멘트가 병원 갈 일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명절 앞두고도 병원 갈 일 없는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 호응안에 뭐 당정 간의 관계 앞으로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샤츠 슈나이더도 갈등이야말로 뭐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게 갈등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짧게 스웨덴이 왜 그렇게 뭐 복지국가로서 이렇게 칭송을 받냐면 1930년대에 그 노조와 그다음에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삼성 같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정부가 삼자로 완벽하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국가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타협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갈등을 빚는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협상에서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이게 이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유사한 사회적 대타협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부디 어떤 결과든 상관없어요. 협상의 결과가 딱 나오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갈등도 이렇게 수기하고 갈등 주체들이 만나서 무엇인가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런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뭐 의료계가 움직여야 될 텐데 또 의료계를 끌어들이는 것, 또 같이 협상 테이블 앉히는 것도 정부와 또 정치의 역할이긴 할 텐데 일단 지켜보시죠. 요거 하나 짧게 다루고 다음 영상 볼 텐데 진성준 의원이 오늘 그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외모 품평을 이제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해서 논란이 됐는데 외모를 비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그렇게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요 멘트를 했는데 네네. 정 변호사님. 네. 자 진성준 의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이분이. 저는 진성주 의원보다도 조국 대표가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이 같이 얘기했었죠. 네네. 예, 예. 만만한 게 한동훈입니까? 만약에 얼굴 가지고 이렇게 엉겨 붙으려면 맞다이 하려면 얼굴 천재하고 붙어야지 한동훈 같은 사람하고 붙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조국 교수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가끔 봤던 것 같고 아, 서울법대. 수업은 안 들었어요. 제가 대학원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 예. 제가 학교 다닐 약간 때는 선긋기도 하시면서. 네네 예. 저기 조국 교수가 오기 전이었는데 대학원 가니까 교수로 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 몇 번 봤어요. 4번인가 봤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서 말고 최근에 아, 최근에. 뭐 방송국 같은 데서 스쳐가면서도 보고 딱 그랬는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외모는 조국이 난 것 같아. 그런데 저희 외모 품평 자제해 주세요. 저희도 사과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주세요. 예. 아니 근데 조국 선을 대표가 지키면서.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나? 아. 그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은 내세울 게 외모밖에 없나?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은요 아. 낄 때가 아니에요. 저 자리가 낄 때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정치적 비중으로 보나 그 다음에 아, 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예. 외모로 보나 아. 진성준 의원이 뭐 이렇게 조국 한동훈 이 여기 배틀에 아. 낄 때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오늘은 생각이 정답 같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예. 빨리 사과해서 다행이다 그 생각 듭니다. 빨리 사과.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예. 정치적. 정혁전 변호사의 예. 또 다른 또 캐릭터가 다른 지금 아. 또 다른 캐릭터가 딱 등장한 것 같아요. 형님이 굉장히 감동했어요. 어떤 부분이 정변이 드디어 방송에 물이 올랐다? 아니, 아까 정변은 이제 좀 점잖고, 점잖고. 품격 있는 쪽이고 내가 조금 더 시체 쪽에 저작거리에 가까운데 저의 그 현장 쪽으로 좀 더 다가온 듯한 느낌. 다운 투 얼스 역할 분담이 좀 있었는데. 예. 금묵자흑이라고. 금방장이라고 너무 오래 방송하셨어 우리 평론가님과.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예. 이 당은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당인가 몰라요. 왜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뭐 잘생겼다 이런 어떤 품평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중에 둘 다 비겁하다. 일단 조국 대표가 왜 비겁하냐면 일단 진성준 정책위원장처럼 사과는 해야죠.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얼굴 그러니까 지금 얇다는 거 왜 얇은 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내가 선을 넘었구나. 선을 넘었을 때 바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 진성준은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조국은 끝까지 난 잘못 안 했다라는 것에 더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런데 진성준도 비겁했다. 왜냐하면 제발 사과는 조건을 달지 마라.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 달았잖아요. 불쾌감을 드렸다면 당신이 불쾌감이 뭐 있었다면 내가 좀 사과할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사과는 절대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내가 내 뭐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야만 진정한 사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드린 질문 중에 가장 진지하게 두 분이 대답하셔서 이 아이템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 자, 이게 두 번째까지 다뤘고 세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 장면인데요. 자,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가 진행되고 있고 첫날이었던 어제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특히 이 장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설전의 과정이었는데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대화였습니다. 대화 장면 봅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회 DJ께서 의원들이 함께 그러니까 빵 터졌어요. 윤석열 듣고 대통령한테 있던 의원들이.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또.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지지 국정원장은 않아요.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여기서 이제 박지원 장관이 그만하지 근데 계속한다 저렇게 뭐 이렇게까지.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되게 점잖은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저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두 분이
이제 굉장히 가깝구나. 이전 정부에서는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랬다는 뭐 이렇게 배경을 듣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 질의 장면이고 너무 편하게 또 말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 변호사님부터 하시고 이종근 평론가님.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아, 저는, 좋았어요? 네네, 저는 보기 아. 좋았고 정치가 좀 이렇게 좀 기운도 빼고 좀 아. 힘도 빼고 그렇구나.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 두 분은 90년대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은 주로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도 하고 공보수석도 했지만 네. 그런 쪽으로 쭉 국회의원 하면서 그 국정을 담당했던 분이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계속 경제 관료로서 그다음 심지어 그 미국 대사도 하시고 뭐 할 거 다 그랬죠. 하셨잖아요. 예, 총리도 두 그러니까 번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관록은 두 분들이 다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든 야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 정부가 이런 정부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덕수 총리 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맞아? 한덕수 총리 가. 가.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아. 민주당이 아. 본인이 그 모셨던 DJ 일에 그 노무현 일에 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됐나? 아. 두 사람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감이 좀 있을 것이다. 참담할 것이다. 아하. 그런 것들이 저런 식의 모습으로 아하. 그냥 툭하고 거기 그 드러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저 장면 자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예 웃음 속의 브로맨스 좋았다. 이종근 평론가님은 두 분 보면 이게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굉장히 기를 부딪힌 거잖아요. 고수들의 대화. 마지막에 박지원 저 의원이 끝까지 안 진다고. 근데 그게 거기 진심이었어요. 가봤다는 기자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예, 끝까지 안 요거. 진다고 아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싸움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도 대단히 보기 좋았어요. 옛날에 이 대단히 보기 좋았어요. 총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던 총리에서 막 그냥 화를 내고 했던 첫 번째 총리가 이해찬 총리예요. 이해찬 총리는 저런 장면 연출 안 돼요. 막 화를 내고 막 뭐 눈에 불을 켜고 그때부터 사실 이 총리가 호통 총리? 호통 총리가 됐는데 네. 그러다 한덕수 총리가 호통은 안 치잖아요. 그리고 서로 그 안에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뼈 있는 의미들이 예. 솔직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그 의원한테 아이고 모든 정권에서 다 한 자리씩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한덕수 총리도 비슷해요. 그러네. 예,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 가릴 거 없이 고위직에만 있었어. 거의 모든 정권에서. 네.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잖아요. 영국의 의회는 스워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이 있는데 이게 예. 실제로 영국의 옛날에는 칼 차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면 찌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칼의 길이만큼 떨어져 사실 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스워드 라인만 안 넘으면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로써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가면서 그 예.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 대단히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여야 의원들도 다 빵 터져가지고 함께 저렇게 웃는 장면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그러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아마 이제 어떤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 논란까지 나오면서 실세다. 실세는 김 여사다. 뭐 이것을 이제 빗대서 비유했던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글쎄요, 저거는 그야말로 좀 전에 서드라인 그 이야기했지만 네. 이거야말로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선을 넘었다. 그 다음에 영부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영부남이 뭐지? 제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예. 영부인에서 인을 남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따지면 영분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 하는 분이 예. 이른바 정치 한 7, 8달쯤 된다라고 하는 분이 저 이야기 하신 거죠. 박지원 의원이 하신 거죠. 예. 격에도 안 맞는 말을 갖다가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 생각 듭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무기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면 그게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의도는 김건희 여사가 뭐 전국을 좌우한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솔직히 V2고 V1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저작거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조언을 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대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 여성에 대한 또는 한 아내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에는 사실 그 피로도와 함께 좀 뭐랄까 혐오감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할수록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짜 비판적인 제대로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마저도 아 이건 안 돼. 너네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 과해. 자기 편으로 끌어담지 못할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고 이제 불기소 무혐의 참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제 김 여사가 이번 그 추석 관련 대국민 영상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혹은 왜 뭐가 문제냐? 이제 다 문제가 해결 여사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게 명절인데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국민들께 인사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판단일까요? 정 변호사님. 저는 그 추석 때 대통령과 영부인 나오셔가지고 네. 두 분이 같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나와 사과해요? 네네. 추석 인사 명절할 때? 아니, 추석 인사하면서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 타격인데? 가지로 현명하지 못한 그러한 처신을 해서 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저런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력이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야.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처벌할 수 없는 건데 저거 가지고 야당에서 침소봉대한 야당이 훨씬 더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야당도 사과를 갖다 나중에 하면 될 거고 근데 그 전에 먼저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복 입고 쫙 나오셔가지고 국민 여러분 뭐 즐겁고 평안한 그러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다음에 그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 지금 병원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걸 갖다가 한 다음에 아하. 그런 다음에 뭐 저의 그런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무리를 갖다가 빚어서 우리 사회가 혼란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혼란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영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더 야.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데 사실은 그냥 하는 추석 인사다 해서 국민들이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가장 또 주목 끌 수 있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명절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님의 의견은? 100점짜리 연기가 딱 나왔을 때 네. 그 다음 타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점짜리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100점이지 만점이지. 만점이에요. 뭐. 잘못한 야. 건 야당인데 사과는 해야 된다. 어떻게 더 얘기를 해? 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하시죠. 그러게 말이야. 다음부터는 다다음 주 할게요. 방송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녹화가 끝났을까요? 끝났나?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게 일주일 전이니까 아직 안 했을 수 있고. 아니 했어도 내일 했어도? 내일 녹화하시면 되죠. 그렇구나. 하긴 그 대통령실에서 저희 방송을 모니터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모든 뉴스가 모니터되고 있고 저희 한판 승부도 이제 저희 방송을 물론 보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 넣게 되면 이게 모든 뉴스가 정말 대통령 부부의 추석 연휴 인사에 어떤 뭐랄까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하나 질문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쟁점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 지난 주일 만났죠.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검찰 수사는 정치 산업이다.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됐다. 준비하는 대통령이 집권해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센 발언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 형님부터. 권선동 의원이 이번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프레임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명세도 사실은 권선동 의원 작품이잖아요. 권성동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캥거루는
10점 만점에 30점. 10점 만점에 30점. 왜냐하면 오! 진짜 캥거루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에이뿔뿔. 아니 문다혜 씨가 좋아하는 용어예요. 캥거루가 왜? 아, 그래요? 아니, 스스로 자신이 SNS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이제 대통령직 끝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 계정에 프로필에 이 네임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슬하에 있길 즐겨하는 리얼 딸. 슬하에 있길. 아니 그 무릎이잖아요. 슬이 무릎에 아기 둥둥둥둥 오냐 할 때 그 슬하예요. 무릎 위에 있다는 게. 그러면 자기는 지금 결혼까지 하고 어쨌든 뭐 이혼을 한 거 우린 몰랐으니까 그때 아이까지 있고 아이도 뭐 초등학교 다니고 근데 자기가 슬하에 있길 즐겨 한다는 말이 쉽게 나올까요?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 슬하에 있었네요. 아니 아버지가 받아야 될 인세를 자기 통장으로 받는다? 이건 슬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동체네요. 그잖아요. 그게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또 뭐 어머니는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지인한테 줘서 그것도 통장 입금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캥거루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다시 영어로 표현하면 캥거루이기를 지금 즐겨하는 리얼 딸, 리얼 도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던 리얼 도터.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영어 알겠어요. 맞잖아요. 리얼 도터. 예. 리얼 도터 진짜 딸이다. 자, 정변. 저는 이상직 씨는 다른 데는 몰라도 중진공 이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악덕 기업주였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회사 돈 다 빼돌리고 그런 사람을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는 게 임명한 게 말이 됩니까? 서모 씨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전 사위는 항공사 임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영어도 잘 못하더라. 거기 유일한 기장이 있었는데 타이스타젯에 훈련국장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영어도 못하더라.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건 제가 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문 전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문 대통령은 저렇게 이상직을 갖다가 중진공 이사장 임명하고 그 자기 사위를 그 사람이 소유한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취직시키려고 준비한 겁니까? 대통령 그거 하려고 준비한 겁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외우는 게 있어요. 뭘 외우냐? 기평, 과공, 결정. 멋있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대통령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기평.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과공. 그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셋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그 서모 씨가요. 아예 원서도 안 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뽑히는 과정이 뭐 공정했습니까? 저런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저는 남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뭐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드라커럼. 자, 오늘 준비한 수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분이 아주 열심히 방송해 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라커룸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니까 두 분 또 쉼을 누리시고 갈 데도 없는데. 갈 데 없는데 오늘 알아가지고 아쉽네. 예. 방송 안 해도 여기 와서 놀면 안 될까? 예, 수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